오늘 오후 5시 30분입니다. 당대표 후보 5명 중에 3명, 그리고 아하. 최고위원 후보 중에 14명 중 8명 압축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가장 어려운 거다. 예측하시는지요? 싱긋한. 아니 근데 저는 뭐 사실 이거 예측은 불언데 왜냐면 이게 당원들이 1인 1표니까 어떻게 표가 흘러갈지는 예상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쉽게 구도를 설명드리면 친청계가 몇 명 살아 들어오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 아니 뭐 당대표는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냥 네네.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여기 셋이 되는 거고 이제 최고위원이 관건인데 친청계가 지금 3명으로 되잖아요. 뭐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렇게 이제 나름의 본인들은 좀 조를 짜서 나온 느낌이고 네. 지금 친명계는 뭐 다 친명계를 할 수는 없지만 뭐 그 안에는 이제 회색지대도 있지만 어쨌든 친명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쵸.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친명계가 수가 많으니까 이게 표가 갈려가지고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어서 친청계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걱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게 이게 그래요? 뭐가 중요하냐면 모수를 갖다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파이가 크면은 셋이 나눠 먹으면 너무 크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정청래 후보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심판 여론도 높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청래 후보의 작은 파이를 셋이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기계적으로 뭐 생일로 뽑든 뭐로 뽑든 했을 때 기계적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저는 친청계 중에서는 한 2명 정도 살아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하. 누가 떨어지느냐? 거긴 한민수 후보가 전 떨어질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배팅을 할 아니 거야? 그래도 아니 최민희 긴장한다. 의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아이, 있는 그럼요. 분이고 예.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분 그래도 최고위원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꽤 순위 높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셋 중에는 제일 인지도나 영향력이 조금은 오. 약하다는 분이 전 한민수 의원이라 생각이 들어서 설득력 한 명 있다. 정도 떨어지고 나머지를 이제 우리 친명계 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좀 채워내지 않을까 아하.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절반이 거의 절반 이상 날아가는 거죠. 절반 못되게 날아가시네. 네네. 14명 많이 중에 날아가죠. 여섯 명 날아가는 겁니다. 6명이 빠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세 분 다 올라가긴 어려울 거라고 그건 쉽지 생각하고요. 않을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 인규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역으로 갈까 했는데 근데 생각해봐도 역으로 어떻게 굳이 차별화 시도하지 마. 그러니까 한민수 후보가 누구야. 떨어질 가능성이 저도 좀 높아 보이긴 그러니까. 하네요. 왜냐면 선거를 또 해보면요. 예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조직이 있고 또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이제 남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러닝메이트를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생각보다 그래 이제 정청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워요. 저희 같은 정치 삽 고관여층도 사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모릅니다. 이건 뭐 정확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한 분 한 분 후보의 노선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캠프 차원에서 합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러닝메이트 제도를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조로 KSY 한번 볼게요. 이게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거고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요걸 보겠습니다. 당대표 적합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청래 25.7, 아하. 김민석 21.5, 광주 전라는 정청래 34, 김민석 23, 서울은 24대 21, 경기 인천 25대 24. 요거를 한번 볼게요. 오, 요거 보고 맞는 분들이 또 충격이다, 예상과 다르다, 아니다, 예상대로다 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이제 붙기 시작했을 거예요. 또 이제 정청래 후보 혹은 팀 김어준 측은 조직력이 일단 강하고 네. 정규군 아닙니까? 그동안 늘 손발 맞춰왔던. 근데 이제 그 반대로 김민석 후보 지지층은 좀 다른 성질에 있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 붙기 시작하니까 응집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저거는 또 송영길 후보를 또 빼고 지금 그러니까 선호투표제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네요. 양자로 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나는 건 있는데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민석 후보 캠프 측에서 좀 긴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올 오어 나싱입니다. 지면 그 김민석 후보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상당한 아니, 나라가 어려워져요. 나라가. 그쵸? 나라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권리 당원 분들께서 현명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권 1년 막 넘은 정권을 이렇게 날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또 어쨌든 저쪽이 최대한의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네요. 저는 저거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요. 저는 일단 우리 대통령님께서 지으신 책 제목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 네. 결국 국민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저 표만 딱 보면은 어떻게 막 붙었잖아, 막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시면서 막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실 텐데 저는 좀 침착하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저 왜 그러냐?
저기서 정청래 후보 지금 25% 나오잖아요. 저게 지금 전국 단위인데 거의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지지가 많아요. 맞아요. 정청래 후보가. 뉴 정청래가 그게 많죠. 뉴 정청래가 많습니다. 그거 일단 제가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KSOI인데 저게 지금 응답률도 한 5%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무시할 순 없지만. 그렇죠. 근데 저기서 핵심은 뭐냐면 50%를 넘어야 정청래 대표가 위협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요? 숫자가 25잖아요. 그러니까 25면은 선호투표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청래 후보는 이제 어디서 이거를 기준점을 잡아야 되냐면 지난 당대표 경선 때 박찬대 후보를 이겼잖아요. 그때 정청래 후보가 득표율을 얼마나 했냐? 무려 61%를 했습니다. 근데 61%를 얻었던 사람이 지금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정청래 후보에 대한 민주당 내의 민심이 당심이 굉장히 지금 좀 초라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저기에는 송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빠져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선호투표제로는 2등표가 그러니까 3등 후보의 2등표가 엎어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저 정도로까지만 1대1로도 지금 나와주고 있다면 네. 굉장히 그래도 지금 저는 선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늑구가 이야기한 대로 당연히 긴장해야죠. 이건 나라를 구하는 선거기 때문에 끝까지 좀 긴장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 추세로만 가도 저는 충분히 이거는 승산이 훨씬 많은 승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승산은 여전히 높죠. 네. 근데 이제 예전 그러니까 너무 저기 일일비하실 필요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네. 일기는 해야 될 거야. 긴장은 해야 된다. 일긴. 일기는 합시다. 일일비 하지 말고 일긴 하자.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유정청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진짜로. 추세적으로 좀 좁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김민석 캠프나 송영길 캠프 쪽에서 좀 이슈 전환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안 사건 문제에 너무 많이 지금 몰빵돼 있어요. 이게 저는 그 소위 용역 평론가들, 율사 용역 평론가들이 보안 사건 완전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완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위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검찰 개혁 이슈가 아주 오래된 이슈고요. 저희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빠르게 이해하시고 입장을 바꾸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생각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아요. 현실은 그래. 속도가 다 달라요. 맞아. 그럼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치 고관층이 아닌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살펴봐야 아는 얘기잖아. 좀 이래서 이렇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단기간 내에 이 선거 짧은데 여기에 몰빵해서 막 설득하겠다고 이건 옳은 거니까 막 이러면서 오소독사하게 뭐 은행나무 침대 신현준처럼 이렇게 눈이 와도 나는 보안 사건 완전 폐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비유가 좋다 요즘에. 그치.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빠르게 다른 전환. 왜냐하면 저렇게 반명 선언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구도는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유리한 전선이 많은데 그러네요. 이 보안 사건 폐지라는 전선에 자꾸 저쪽이 말려드는 거거든. 그쪽으로 잘 끌고 가려고 코를 깨려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른 걸로 그러니까 신천지도 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건 오히려 잘하는 거 나는- 이슈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슈를 바꿔줘야 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용역들도 한번 회합을 해서 어떻게? 좀 소주 대포라도 먹으면서 전략적인 고민을 좀 해야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예요.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지금 뭐 사통통합이니 무슨 뭐 정청래 후보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사실 토론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포퓰리즘적인 구호만을 네. 난무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번에 뭐 김민석 후보 쪽에서 반명 그리고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 요 3자의 연합을 깨는 게 이번 선거의 본질이다라고 규정을 줬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그 찬반이 나뉘더라고. 아니 굳이 뭐 신천지 문제를까지 거론을 해서 당내 네. 통합을 그럼 너무 저하하니까 당원들의 또 반발, 역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고 정당의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도대체 언제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는 후보 입장에서도 내가 이 주제를 제기한다 해서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그 주제도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은 김민석 후보가 낼 책임이 있기는 한데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신천지 문제 이게 1인 1표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민주당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고 민주당의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형해화돼 있냐 이 부분을 전 지적하면서 대안까지 나온다면 전 여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소구력이 크다. 그리고 이슈 전환의 효과도 저는 매우 큰 주제다. 전 잘 던졌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혹시 뭐 하실 말씀? 하실 말씀. 오늘 이게 뉴잼스라는 우리 프로는 사실 일종의 좀 작전 본부 같은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보시는 알았네. 10,000명 분들은 사실 굉장히 핵심 우리의 자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지들인데 저는 요즘 그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방송 나가면서 유 작가님이나 김원 총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우리가 놀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민주당 내 지지층 분들의 정서도 좀 고려를 해야겠구나. 어휴, 이런 웬일이래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은 한번 그분들의 문제를 확 지적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신나서 가지고 찌를 수도 있죠. 잭나이프? 이제 잭나이프 할 수 있죠.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그분들의 논리가 다 깨지기도 했어요. 깨져가고도 있고 이제 우리 지겨워서 잘 까지도 이제 잘 않잖아. 안 해. 근데 그렇다면 큰 이슈가 되지도 않고. 확장적일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1만 명의 요원분들도 사실 어딜 가서 댓글 쓰시거나 얘기할 때도 좀 더 설득하고 확장하는 좋은 모드로 얘기예요. 가야 된다고 좋은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표만이 얻어서 이겨야 될 게임이지 논리적으로 잘 놀리기는 대회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성숙해졌어요? 주 사회가 그런 저는 거예요? 늘 성숙합니다. 아니야 많이 성숙해졌어. 신체적으로도 성숙합니다. 지지난주보다 많이 나아졌어. 배가 불러서 배가 불렀어. 여유가 생기고 옛날에는 아등바등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여유가 없었거든. 무슨 그러니까. 뭐 잭나이프 찌르기 바빴는데 지금은 저희가 잭나이프를 잠시 접고 여유 있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하네. 아니요. 우리가 방송 어쨌든 섭외가 좀 많이 또 오고 이러니까. 나라 걱정해야죠. 이석현의 나라. 아니 근데 걱정.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이거는 확장 전략을 승부입니다. 선거는 승패로 하는 거고 우리끼리 더 응원 소리가 크다는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중간층들이 댓글이 안 얼마 좋네요. 기득권 됐냐? 기득권 되고 벌써 기득권이야. 목사님 다 되셨네. 기득권이네. 기득권 됐네. 교회에서 주 아니야. 4일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는 잭나이프도 막 하나 두 개 막 열심히 찌르더니 예. 이제는 이제 그만 찌르고 우리가 여유 있게. 근데 그 말도 맞아.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한 한 제 소나기 안에 있는 배불러. 이석현 사단에 있는 그 잭나이퍼들을 어. 좀 잘 이렇게 설득도 하고 좀 설득 좀 잘해. 일로 와봐 우리 계란말이 하나 먹자 구승이 같은 애들 일로 와봐 야야 그 칼 좀 잠깐 줘봐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공식을 아니 근데 만들어야지. 17일까지니까 그럼. 딱요 몇 주만 그럼. 전략적으로 좀 하자. 이런 얘기죠. 약간 이 난동자를 안아주는 경찰 같은 모습. 약간 자기가 엊그제도 맥플러리 사오더니 멋있는 건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게. 그러네 지금. 우리 주폭들을 이렇게 깍 안아줬을 그렇죠. 때 제압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구승이가 주폭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아줘야 된다. 뭐 그러니까 바람만이 답이 아니라 햇볕 정책 있잖아. 햇빛에 그럼요. 쫙 쬐가지고 옷을 벗게 만드는. 예, 예. 그거 좋은 또 전략이에요. DJ의 햇볕 정책 당 좋은 아닙니까 전략입니다. 이 당이? 예, 그러기나 말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아유, 예. 그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있었거든요.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역시나 KSY입니다. 긍정평가 5.9% 포인트 하락했어요. 요거 한번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 이렇게 붙었네. 왔다 갔다 X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은 뭐 이제 찬성과 반대가 거의 반반 붙어 있는 형국이다. 이건 아무래도 6.3 선거 패배 이후에 그 후유증이 여전히 극복이 안 된 게 크고요. 이거는 8월 17일까지는 회복 안 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 남미 가시고 해외 순방 그 결과가 좀 빛을 발하는 게 저도 마음은 아픕니다만 민주당발 위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지지율도 묶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이 있다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정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고 이재명 정부 노선으로 민주당이 바뀔 때 그때부터 이제 컨벤션 효과와 더불어서 초기 100일이 중요하거든요. 그 100일 동안 잘 정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도부가 이 그랜드 플랜을 잘 제시한다면 저는 저거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55%, 65%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 지금은 예. 과도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지점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중이라서 약간 획기적인 지지율 상승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은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저는 크게 늘 이제 부동산 문제하고 청년 문제 두 개를 보는데 청년 문제에 있어서 제가 늘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맨날 하니까 안 할게요. 근데 대신 이 이슈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좀 다른 얘기, 업그레이드된 얘기는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만으로 끝나면 사실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받쳐주지 못하고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의 어떤 지금 전당대회 행보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 부동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뭐 건의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완을 하겠다든지 일종의 사실 현대 정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정당이란 게 민의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더 전달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이나 청년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한 얘기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특히 청년 관련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예. 모든 후보가 그래요.